안녕하십니까. VLIP 영상의학과 대표원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지승우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고혈압, 당뇨, 비만에 대해서 국가검진 결과지 일릉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나머지 혈액검사, 요검사, 그리고 영상검사에 대한 국가검진 결과지 일릉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은 국가검진 결과지를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편도 자세히 보시면은 결과지 해석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건강검진 결과지의 혈액검사와 기타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지를 보시면은 혈액검사 제일 위에 빈혈, 혈색소가 나와 있습니다. 혈색소, 우리 흔히 말하는 헤모글로빈 검사고요. 빈혈이 있을 때 혈색소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남자는 13에서 16.5가 정상이고요. 여자는 12에서 15.5가 정상입니다. 자, 혈색소가 낮게 나오면 빈혈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을 해서 빈혈을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원인도 밝혀내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자분들보다 기본적으로 혈색소가 조금 높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산 많이 타시는 분들, 그리고 흡연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혈색소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정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혈색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 이상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혈액의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피가 끈적끈적해서 뇌경색이나 혈액 질환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공복혈당이 나오고 공복혈당이 100 미만이 나올 때 정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상 유질 환자, 공복혈당 장애 의심, 당뇨병 의심 이렇게 네 가지 칸이 있는데 100 미만일 때 정상, 100에서 126 이상일 때 공복혈당 장애 의심. 자, 이게 그냥 당뇨병 전 단계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질 환자는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고요. 당뇨병 의심은 공복혈당이 126 이상일 때 당뇨병 의심입니다. 공복혈당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리고 최근에 식습관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치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한 번 126 이상이 나온다고 당뇨를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당뇨 의심 체크가 되게 되면은 건강검진을 하셨던 의원에 다시 내원을 해서 확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영어로 하면 HbA1c라는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HbA1c는 지난 3, 4개월 정도의 혈당이 어떻게 조절이 됐느냐를 검사를 하는 피검사고요. 이건 병원마다 수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6.2 이상이 나오면은 당뇨로 생각을 하고 이제 당뇨에 대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유질 환자의 체크가 되는 경우에는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본인의 당뇨를 조절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공복 혈당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진료를 보고 있는 병원에서 꼭 추적 검사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공복 혈당 장애 의심이 체크가 될 경우에는 생활 습관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혈액 검사, 추적 검사를 해서 계속 공복 혈당 장애나 당뇨병 의심 소견이 나오면은 당화 혈색소 HbA1c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수치가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매년 또는 2년마다 하는 검사는 아니고 남자는 24세 이상 그리고 여자는 40세 이상에서 4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에 보면은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가 있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있고, 자, 요 수치들이 60 이상, 고밀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 정상,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이 정상입니다. 이 수치도 마찬가지로 자, 이상지질혈증입니다. 말 그대로 피에 지질, 기름이 이상 소견이 있다 이 뜻이고요. 총 콜레스테롤은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을 계산식으로 해서 총 콜레스테롤을 정하게 됩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뇌혈관, 심장혈관, 그리고 팔다리 끝부분 이런 말초 혈관들이 있는데 말초 쪽으로 이제 지질을 배달하는 운반체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래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 혈중에 있는 지질들이 몸의 말초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나 혈관 막힘 이런 증상들이 잘 생기게 되고요. 고밀도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혈액 중에 이제 지질을 운반하는 운반체인데 이 운반체들은 혈관에
지질들을 청소하는 쪽으로 운반을 하는 운반체입니다. 그래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혈관 청소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상 소견이 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의심,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은 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추적 검사를 하시고 계속 높게 나오면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수치들 중에 한 번씩 국가검진 하시고 나면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최근에 너무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지금 좀 낮게 나왔는데 이 검사를 믿을 수가 있냐? 아니면 최근에 내가 술, 담배 많이 하고 삼겹살도 많이 먹었다, 그래서 이 검사가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들은 최근에 며칠 정도 이렇게 뭐 술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거나 크게 변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 중성지방이라는 수치는 예를 들어서 검진 전날 짜장면 꽃배기를 한 3그릇 정도 먹는다든지, 탄수화물을 되게 많이 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주나 고기, 육류나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최근 며칠간 되게 많이 드셨으면은 중성지방 수치는 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혈액검사 결과에 나오는 게 이제 신장질환과 간장질환인데, 신장질환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와 신사구체 여과율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조금 정상 수치가 쓰는 기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1.5 이하 또는 1.2 이하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높을수록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사구체 여과율 도 마찬가지로 신장에서 소변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걸러주냐를 뜻하는 수치이고, 빨리 걸러주면 걸러줄수록 신장의 기능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60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고, 60보다 이게 떨어지면은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신장 기능 이상 의심 체크가 되어 있으면, 사실 신장 기능 이상에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신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장질환, AST, 뭐 다른 말로는 SGOT, 그리고 ALT, SGPT, 그리고 감마 GTP, 이렇게 3가지가 간장질환의 혈액검사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AST는 40 이하가 정상, ALT는 35 이하가 정상, 그리고 감마 GTP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정상 수치가 다릅니다. 남자는 63 이하, 여자는 35 이하가 되어 있고, 높으면은 간장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추가 검사 또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검사에서 이거 높다는 이야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방간 또는 전날 과음을 해도 이거는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간 세포가 약간씩 파괴가 되면서 증가를 할 수 있는 수치들이 AST와 ALT들이고요. 전날 예를 들어서 소주를 많이 마셨다 그러면은 다음날 AST, ALT 수치는 올라갈 수가 있고, 술을 끊고 1, 2주 정도가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감마 GTP 수치 같은 경우에는 췌장에 이상이 있어도 감마 GTP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 그리고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AST, ALT 그리고 감마 GTP 수치가 지방간 때문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코올성 지방간염, 간경화 등에서 다양한 원인에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정밀 검사를 받으러 검진하신 기관에 내원을 하시고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교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요 단백이고요. 요 단백 말 그대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겁니다. 정상, 경계, 그리고 단백뇨 의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정상은 단백뇨가 없는 겁니다. 단백질이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은 거. 그리고 경계는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단백이 아주 경미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경계로 측정이 되고, 단백뇨 의심에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소변에 단백질이 꽤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소변에 단백질이 보인다는 거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단백질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위에 아까 신장질환,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이 검사랑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고요. 단백뇨 의심에 있고 신장 질환 혈액검사에서도 이상이 있으면은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위해서 꼭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요 단백의 경계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장내과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장 내시경을 만약에 같이 한다거나 뭐 위내시경이 포함돼서 같이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금식 시간이 길거나 대장약을 드셔서 탈수가 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단백뇨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추적 검사해서 단백뇨가 사라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검사인데요. 영상검사는 흉부 엑스레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흉부 엑스레이에서 항목들이 정상, 비활동성, 질환 의심,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요. 정상은 말 그대로 흉부 엑스레이에 양쪽 폐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심장 크기도 괜찮고 이랬을 때 정상으로 나가게 되고요. 비활동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앓고 지나갔을 때 흉부 엑스레이에서 석회 같은 것들이 막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폐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이는 석회들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결핵이라고 해서 비활동성으로 체크가 되고, 비활동성의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환 의심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질환 의심은 여러 가지가 있죠. 폐에 혹이 있다든지 폐렴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질환 의심이나 기타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꼭 검진하신 병원에 다시 내원을 하셔서 폐 CT 또는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오늘은 혈액검사 결과와 요검사 결과 그리고 영상검사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힘들고 결과지를 보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결과에서 어떤 소견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소견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고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어렵고요. 결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에 이상 소견이 나오거나 관리가 나오면은 꼭 그에 맞춰서 또는 이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과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은 브이라이프 영상의학과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자, 이상 건강의 중심 브이라이프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원장 지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